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보험료 산정 출제 예상 문제, 59면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를 보니까 시설 작물에 대해서 뭡니까? 환급보험료 구하는 그 문제예요. 그쵸? 요것이 10회 때 그 뭐죠? 시설 작물에 대해서 환급보험료를 어떻게 이제 산정하는가 서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뭐죠? 무효인 경우에는 큰 우리가 쉽게 이제 그 일반 원칙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웠지만 해지가 됐을 때는 따로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됐을 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지됐을 때 각각 구하는 방법도 좀 달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안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예상 문제들은 이렇게 출제될 것 같다라는 그것이 뭡니까 많은데 비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출제하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다. 문제를 여러분들 봐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쉽게 그 뭡니까 계약자가 뭡니까 책임 있는 사유로 뭡니까 해지했을 때, 계약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됐을 때,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산출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는가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목적으로 뭡니까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산출 사유와 값을 쓰시오 돼 있죠. 그러면 일단 물음에 그냥 내려가 보시면 물음이 뭐냐면 4월 1일 날 이렇게 이제 그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환급보험료를 구해보세요.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조건 갖고 해당 물음에 대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4월 1일 날에 그 단동화수에 그 화재가 발생했대요. 그러면은 보험은 4월 6일 날에 가입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비닐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보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쵸?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상법보험편에서 배웠죠. 뭐죠? 요런 경우가 이미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객관적 확정 무효다. 그 여러분들께서 상법보험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이렇게 요 경우가 바로 뭡니까? 계약자가 그런데 요 보면 알지 못하는데 그 비닐하우스가 불에 탔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죠?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례까지도 같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려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는데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 중에서는 현직 법무사님도 계세요. 법무사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우리 박 선생님 법도 잘 모르네 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지만 뭡니까 우리 수험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면 조금 더 쉽게 그 뭡니까 이론서의 내용을 뭡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뭡니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뭡니까 계약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자가 낸 돈 다 돌려준다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자가 낸 돈이 얼마인가? 계약자 납부보험료가 얼마인가? 우리가 그걸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시설물에 대해서 계약자 그 부담보험료 구하는 거 우리 충분히 구해봤죠? 예. 제일 처음에 보험 가입 금액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항상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율 이게 가장 먼저 기본으로 여러분께서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무조건 넣고 그죠? 그냥 자동으로 그냥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단지 면적이 2천이고 그 뭡니까? 스퀘어미터당 멜론 보장생산비 15,000이에요. 시설작물은 요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어떻게 되죠? 50%에서 100%로 가입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도도 딱 안내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다 들었구나. 그러면 얼마예요? 요게 3천만 원이죠. 그죠? 그럼 보험 가입 금액 구했어.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가 해놓고 3천만 원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쵸? 그래 놓고 요걸 기준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 뭐죠? 계약자가 지금 이제 환급보험료를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낸 돈이 얼마인가? 이거를 우리가 제일 먼저 파악이 되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계약자가 낸 돈을 알려면 순보험료율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딱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딱 나오죠. 지역별 순보험료율, 가입 금액의 10%다 이렇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10% 적용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야만이 계약자가 낸 돈을 순보험료의 일정 부분이
계약자가 내는 돈이니까. 그쵸? 예, 그러면은, 3천만 원에서, 지금도 이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식회. 천만, 10만, 100만, 천만. 곱하기 0.1 해갖고, 요렇게까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보험료 산정되는 거고요. 즉, 300만 원에서 시설 작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예, 거기다가 종별요율 같은 거 더 곱해주고, 단기율 더 적용해주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산출된 데서,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순보험률이 됩니다. 자, 구해보겠습니다. 자, 종별요율이, 이게, 아이고, 허접 친구가 허풍이 심오해. 아이고 부실하구만. 아이고 해가 지면 요걸 때는 뭐예요? 20% 뭡니까? 할증. 농업 시설물은 몇 프로 할증? 시설물하고 시설작물하고 10% 할증이죠. 그쵸? 예, 시설물이 부실하니까 당연하게 시설작물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뭡니까? 시설작물도 똑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10%를 더 증가하죠? 그러면 곱하기 1.1. 예,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작물하고 농업시설물은 단기율이 적용되니까 무조건 넣고, 그쵸? 단기율이 몇 프로 적용되는가? 여기 지금 보면은 4, 5, 6, 7, 8, 9, 6개월이죠. 그쵸? 6개월 동안 가입했어요. 그러면 6개월 가입하면 무조건 넣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설작물 같은 경우는 시설물하고 무조건 넣고 100%로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써니텐 4월, 5월, 10월 달만 미가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일부러 좀 많이 4월, 5월 가입하도록 지금 적용하드렸어요. 그렇지만 해당되지 않는 거는 무조건 넣고 6, 7, 8, 9, 4개월은 각 10%씩 가산하면 40%가 더 플러스 되죠. 그러면 70% 플러스 40%하면 110% 벌써 넘네. 그러면 1년치 낸 보험료, 그 산정한 보험료보다 돈을 더 받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가 되는 겁니다. 그죠? 1년치 보험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넣고 6개월까지 보험 계약을 할 바에는 무조건 1년치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계약자한테 나은 거죠. 끝에야 뭡니까? 1년치 내는 보험료를 내는데 보험 가입 기한도 1년으로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단기율 적용은 1이 되니까 곱해줄 필요도 없고, 그죠? 예. 딱 요렇게 해서 딱 눌러버리면 얼마가 나오면 33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요것이 순보험료예요. 순보험료. 그러면은 계약자가 현재 낸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계약자가 낸 돈 이제 얼마인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하시는가, 지자체에서 얼마나 지원해주는가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지자체 지원율은 일부러 뺐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시설작물은 만약에 이메일이 됐을 때 어떻게 보험료를 산출해서 돌려주는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까지 넣고 하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에 된 것만 적용하라고 돼 있어요. 정부는 몇 프로? 50%. 그죠? 그러니까 330만 원에 50% 정부에서 지원받으니까 계약자가 낸 돈은 이렇게 눌러버리면 끝나죠. 165만 원. 요만큼을 낸 거예요. 예, 그쵸? 여러분요, 계약자가 낸 돈 165만 원 냈는데, 예, 거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무효가 됐잖아요. 그러면 165만 원 그대로 다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6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2번은 뭐냐면 4월 6일 날에 이걸 계약했어요. 예, 계약했는데 계약자는 보험사가 발생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초과보험을 들었던 거예요. 초과보험. 예, 초과보험 여러분 우리가 그 1차 시험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초과보험으로 알면서 가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효가 되니까 결국 뭐죠? 예, 그 계약은 무효가 되니까 이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계약자의 잘못이잖아요. 계약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무효가 된 경우예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왜 보험료 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급 보험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여러분께서 일반적인 보험료 환급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해지가 되는데, 다른 일반 품목들은 해지되면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책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똑같이 어떻게 돼요? 납입한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 그걸 곱해서 그냥 돌려주고 있는데, 시설 작물 같은 경우하고 시설물은 어떻게 되죠? 아이고,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책임 있는 사유 때는 어떻게 하고 책임 없는 사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또 나눠져서 지금 현재 이론서에 지금 안내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요 문제를 만든 거예요. 자, 물음 3번 보겠습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했어요. 예, 해지야. 이게 바로 어떤 경우가 해당됩니까? 이게 바로 계약자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이미 해지했다. 이 계약, 보험 계약은 언제든지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우리 상법본편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자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책임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돼 있냐면은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1단위로 계산한 계약자 납입 보험료를 환급한다 이겁니다. 경과하지 않은 남은 기간 갖고 따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보험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4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게 문제가 출제되기 어렵다는 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 날짜까지 해가지고 딱딱 맞춰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해 도모 차원에서 일부러 제가 뭡니까 강제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165일 가입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5월 15일 죄송합니다. 6월 30일 날에 해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경과하지 않은 기간이 얼만가, 요거를 따져봐야 되죠. 그쵸? 예. 그러면 경과하지 않은 기간이 7월달, 31일, 8월달 31일, 62일에다가 9월달 18일이니까 얼마입니까? 총, 30, 32, 64, 80일이네요. 그죠? 예, 80일이 경과하지 않은 거예요. 예, 6월 30일 날에 해지했을 때. 그죠? 8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니까 요 기간에 대해서 1단위로 계산한 납입보험료를 환급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물음 1번에서 앞에서 물음 1번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돈이 얼마였어요? 165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날짜까지. 그죠? 그러니까 1단위로 계산한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10,000원인 거잖아요. 그죠? 하루에 10,000원꼴로 이렇게 내는 걸로 보험 계약이 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10,000원씩 됐으니까 남아있는 현재 남아있는 기간이 80일이잖아요. 80일이죠? 7월달 31일, 8월달 31일, 62일에다가 9월달 18일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러면은 80일이에요. 맞죠? 예, 80일이니까 뭡니까? 경과진 기한이 80일이야. 1단위 뭡니까? 보험료 산정한 것이 10,000원. 그 맞죠? 165만 원 했는데 165일 동안에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게 10,000원 곱하기 80을 하면 80만 원. 요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니까 좀 그죠? 예, 그러니까 참 문제를 이게 출제자가 출제하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뭡니까? 요 현재 며칠이 지났나 이런 것도 산이반이 만에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야 경과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80일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조건을 줄 거예요. 그쵸? 저는 이렇게 안내를 했지만 만약에 출제되면 이런 것도 다 준다. 왜냐하면 논란이 뭡니까? 초월 산이반이 많이 1단위 계산을 어떻게 하니 이런 것들이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을 줄 겁니다. 그대로 그냥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음 4번은 뭐냐? 예, 요거는 이제 5월 15일 날에 아이고 멧돼지가 와갖고 이거 시설 장부를 다 이렇게 뭡니까 박살 내버린 거야. 그래갖고 2,700만 원을 수령했대. 어이구야 엄청나게 수령됐죠. 왜냐하면 보험을 지금 지금 3천만 원 가입한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그죠? 100%로 가입한 게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보험 가입이 100%로 가입했으니까 3천만 원 중에서 2,700만 원을 수령했대. 예, 일반 고추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잔존보험 가입금액에서 뭡니까 다시 다음에 사고에 보험 났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만 보장을 해주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도 깨진 독고치기에서 미리 안내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뭡니까 비가림 시설이나 해가림 시설이나 농어물 시설이나 시설 작물 버섯 작물은 요 5개 품목은 어떻다? 예,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다시 보험 가입금액이 자동 복원되기 된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료 뭡니까 환급 부분에서도 제가 안내드렸죠. 해가림 시설 그 이론서에는 해가림 시설만 딱 한 게 돼 있어요. 보험 가입금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돌려준다. 그쵸? 감액되지 아니야 함으로 막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해가림 시설뿐만이 아니라 비가림, 농업용, 시설 작물, 버섯 작물도 다 뭡니까 보험 가입금액이 자동 복원된다. 그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뭡니까 보험 가입금액 300만 원으로 환급 보험료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는 만약에 고추다 하면 2,700만 원이 보험금이 지급됐으면 남아있는 잔존보험 가입금액 300만 원 곱하기 요율 이렇게 해갖고 뭡니까 계약자가 낸 돈 얼마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설 작물이니까 보험 가입금액을 아무리 보험금이 2,700만 원 지급됐다 하더라도 3천만 원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 지금 3천만 원 아까 적어놨죠? 예, 요 3천만 원을 가지고 낸 돈이 얼마고 현재 뭡니까 돌려진 돈이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똑같은 겁니다. 결과는 이것도 뭐죠? 멧돼지 피해로 보험금 받았어. 계약자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잖아요. 해지되는 것도. 여기 보면 수령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것이 요것도 보면 상법보험편 이미지 규정에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보험 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뭡니까? 그런 계약인 경우에도 뭡니까? 보험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예. 바로 그 규정을 이렇게 문제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계약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다 없는 사유다 책임 없는 사유예요. 이미 해지한 거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은 아니 나 보험 들기 싫어하고 해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그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1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산정해 갖고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잔존보험 가입금액으로 여기 6월 30일 날에 이미 해졌죠? 6월 30일 그쵸?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이 아까 전에 그 9월 18일까지 남아있는 게 80일이었잖아요. 그죠? 그 80일이니까 하루에 얼마 있었어요? 165만 원이 납입보험료니까 계약자 납입보험료가 165만 원 냈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 지원율 빼고 165만 원이니까 165일 동안이니까 하루에 만 원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80일 남았으니까 80만 원 돌려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치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니까. 그쵸?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요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300만 원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가, 가장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 뭡니까? 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 금액이 자동 복원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3천만 원으로 보험료를, 계산해가지고, 보험금을 탔다 하더라도, 돌려주는 돈은 다시, 뭐죠? 3천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데서, 산정한다. 그것만 여러분께서 따로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과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뭡니까 해지된 경우는 과연 어떤 건가?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예,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때는 누구예요? 계약자가 해지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보험회사가 야 당신 말이야 암 걸려놔놓고 암보험 이렇게 가입했네? 예, 이거 뒤늦게 알면 암날부터 어떻게 되죠? 예, 3개월 이내, 그쵸? 예,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한 달 이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년 이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을, 여기 보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실 고지를 해가지고 보험자가 이를 알고, 보험회사가 해지를 한 거야. 그거는 책임이 누가 잘못이 있습니까? 계약자가 잘못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론서에 잘 봐보시면, 그렇죠. 아까처럼 뭐죠?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1단위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돼 있냐면 이미 경과한 기간, 예, 쉽게 말해서 요거 지금 현재 7월 20일 날 해지했잖아요. 그러면 경과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4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아이고, 그럴 때까지를 뭡니까? 기간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경감기한에서 단기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감기한에 지면 보험료가 얼마인가를 산정해갖고 총 낸 돈이 아까 얼마였죠? 165만 원. 요거 이제 기억나시죠? 예. 그래갖고 제가 요 165를 일부러 맞춘 겁니다. 예. 165만 원이니까 165만 원에서 요 보장받은 보험료가 얼마다. 그 보험료를 산정해갖고 빼줘버리면 뭡니까? 차액 보험료가 나오겠죠. 그것을 돌려준다 이 얘기예요. 이건 반대적으로. 아이고야, 그죠? 경과기한에 대해서 단기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뺀 잔액. 어디에서 빼? 예. 그 계약자 납입보험료에서 빼겠죠. 그죠? 예. 다른 데는 다 미경과 비율을 그냥 적용해버리면 끝나는데 여기는 뭡니까? 미경과 비율이 없어서, 예.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보험료를 산출할 때, 1년 단위건 4개월 단위건 6개월 단위건 다른 품목들은 딱 보험기한이 확정돼 있으니까 그 기간으로 보험료를 산정해갖고 보험료를 받아버리는데, 시설작물, 버섯작물, 그리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죠? 예. 2개월 들 수도 있고 3개월 들 수도 있고 각각 자유 이사에 따라서 나는 7개월 들겠으면 7개월 들고 이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년치 보험료를 가지고 산정해 놔놓고 5개월 들어서 그러면 당신은 60%에다가 뭡니까 월 10%씩 가산대가 해갖고 당신은 100% 내야 돼. 이렇게 따로 산정을 할 겁니다. 그죠? 그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그 계산해야 될까?
이미 경과기한에 대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라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보험료, 야, 그만치만 보험 가입했다 하고 보험료를 산정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보면 경과기한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예, 경과기한 4월 달에, 뭡니까? 6일이니까 그 25일 정도가 경과했네요. 그쵸? 5월달이 35일, 6월달이 30일, 7월달이 뭡니까? 7월 20일 날에 해지했죠? 그러면 7월달이 19일 정도, 요 정도 경과했어요. 그러면 요걸 다 합산해버리면 105일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출제된다 치면 여기도 이미 경과기한은 105일이다. 이렇게 이제 안내해 줄 거예요. 7월 20일 내라는 꼭 경과 일수해 갖고 105일 이렇게 안내를 해 줄 겁니다. 네. 그래서 105일이 딱 이렇게 나오면 이 105일만큼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보험료가 얼마인가? 그렇게 산정을 하란 얘기예요. 그걸 해가지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165만 원에서 빼면 차액 보험료를 돌려준다. 바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105일 동안에 얼마나 보험료가 105일 동안에 보험을 가입하면은 얼마나 보험료를 산출이 되는가?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얼마요? 무조건 너무 보험료 그러면 보험 가입금액. 제가 그래서 3천만 원 적어 넣으라 그랬죠? 예, 요거 그죠? 3천만 원. 3천만 원부터 스타트하니까 단시. 요거는 혹시 또 원달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다 쳐보겠습니다. 단시 100,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원 곱하기. 예. 지금 보험료율이 얼마입니까? 예, 순보험료율이 10%잖아요. 그죠? 그럼 곱하기 0.1 해주고. 그렇죠? 예. 여기다가, 뭐를 해줘도 돼도, 예, 종별료율을 곱해줘야 되겠죠. 종별료율이, 아이고, 허적 친구가 허풍이 심오하니 부실하구만! 아유, 어떻게? 10%, 당신은 10%더 내야 돼! 곱하기 1.1! 예. 곱하기 1.1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죠? 그렇죠. 단기효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험료를, 지금 보험을 가입했다고 보는 거죠? 4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보험 가입했다고 보는 거예요. 7월 19일까지. 그쵸? 그러면 4, 5, 6, 7, 4개월만 보험 가입한 걸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단기효율이 어떻게 된다? 6개월에 70%, 무조건 요거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때는 10%씩, 감소되고, 위로 올라갈 때는 5%씩 할증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요거 문제에서 주겠지만, 만약에 안 줄 가능성을 대비해서, 아유, 요 정도는 우리가, 우리가 암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4개월이면, 6개월에서 70%니까, 60%? 50% 되나요? 예, 50% 됩니다. 자, 이렇게 50% 되고, 예, 50%에다가 써니텐을, 가산을 안 하지, 나머지는 가산을 10%씩 하지 않습니까? 4, 5텐만 가산을 안 합니다. 그러면 4월달부터 7월달까지 4, 5, 가산 안 하는 달이 2달이나 있네? 그러면 6월, 7월, 요 7월까지는 가산을 하지 않습니까? 2개월 가산되죠? 그러면 몇 프로? 70%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4개월 가입해도, 1년치 보험료이 70% 내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단기율 적용 지수가 어떻게 되죠? 이게 곱하기 0.7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뭐죠? 네. 순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를 해주면 돼요? 정부 지원료를 또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정부 지원료를 곱하는 게 빼줘야 되겠죠. 그죠? 계약자가 지면 내는 돈이 얼마인가? 환급보험료 구할 때는 무조건, 계약자 낸 돈이 얼마야? 이게 가장 기준이 돼야 되니까. 정부 지원율 50%니까 곱하기 0.5를 해주는 순간에 계약자가 낸 돈이 딱 나옵니다. 예, 만약에 4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보험을 가입했다면 115만 5천 원이 되는 거야. 아이고야. 요 대니,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냐면, 경강기간에 대한 단기율로 계산된 보험료가 바로 115만 5천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쵸? 115만 5천 원. 이렇게 되면은, 계약자가 총 낸 돈은 얼마입니까? 왜 165, 요거 이제 기억나시죠? 165만 원. 무릎 일벌에서 165만 원을 우리가 구했어요. 그러니까 전액 돌려준 게 165만 원이니까. 계약자가 낸 돈은, 언제부터 4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보험을 가입한다면 165만, 이렇게 가입한다고 165만 원을 농작물 지어보면 다 일시납으로 내잖아요. 미리 한 방에 낸 거야. 그러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 부실고지가 들통나가지고 7월 20일에 강제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7월 19일까지 보장받은 그 기간이, 보험료로 계산하면 115만 5천 원이니까 165만 원 낸 데서 115만 5천 원을 뺀 잔액을만 돌려준다. 요 얘기예요. 무릎 5번에 책임 있는 사회로 계약 해지됐을 때는. 그쵸?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 마이너스 나오겠지만,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9만 5천 원 나오죠? 요게 지금 뭡니까? 계약자한테 돌려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 봐보면, 똑같이 뭡니까?
그 뭡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훨씬 적은 금액이 돌려주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 정확하게까지는 좀 어렵지만은 하여튼 요것은 뭡니까 이미 경과한 기한에 대해서 보험료를 산정을 해갖고 그 이마쯤은 보장받았으니까 총 낸 165만 원에서 그 부분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돌려준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됐을 때는 뭐죠? 이미 경과한 기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경과하지 않은 기간이 현재 며칠이냐? 그것이 하루에 보험료가 얼마였지? 총 낸 돈에서 그걸 산정해 갖고 뭡니까? 이 일수를 계산 뭡니까? 1단위로 계산된 보험료를 딱 곱해줘가지고 뭡니까 산정된 보험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이 요마침 80만 원이 아직도 뭡니까 그 남아있네. 요걸 그냥 돌려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사실 조금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못했지만 여기 여러분들 교재 출제해상 문제집 교재 보면 다 상세하게 이렇게 안내가 돼 있죠. 그 내용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있고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어떤 건가 책임 없는 사유는 어떤 건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뭡니까 보험금이 지급됐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계약자한테 환급보험료 계산할 때 뭡니까 보험가입 금액이 자동 복원된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최초의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갖고 환급보험료를 지급한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나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가축재보험에 대해서 1과목, 2과목을 한 방에 그냥 뭡니까 끝낼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